자, 그래서 여기부터 우리가 가져가려고 하는 것은 즉 이항분포입니다. 이게 스토리라인이 완벽하게 이해가 되어야 하고 지난번 진도 분량에서 이항분포의 앞부분까지로 끊어낸 이유도 명명백백하게 존재해. 왜냐면은 우리는 결국은 확률에 대한 단원에서 확률을 가장 크게 세 가지로 정의를 했거든. 첫 번째는 일반적인 우리가 하고 있는 수학적 확률을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확률을 토대로 정리했을 때 두 번째 형태는 뭐냐? 조건부를 이야기를 합니다. 조건부는 따로 공부를 해야 되는 분량이 되고, 그리고 세 번째가 뭐야? 바로 독립시행입니다. 이때 기본적인 확률들, 우리가 아까처럼 불량품을 뽑거나 주머니에서 구슬을 뽑거나 이런 것들을 토대로 확률 분포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게 뭐야? 확률 분포 표를 이용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서서 계속 배웠던 내용인 거지. 이걸 토대로 우리는 무엇을 배울 거야? EX나 VX 형태를 만들어 주면 되고, 그러면은 독립시행을 가지고서 확률 분포를 나타내면 어떻게 되냐는 거지. 얘도 똑같아. 당연히 확률 변수 X를 토대로 가지고 가면 되는 거야. 그럼 문제를 봤더니 뭐래? 기계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10%가 불량품이라고 얘기를 했대. 그때 5개를 선택한대. 나오는 불량품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으니까 X가 0개일 때, 1개일 때, 2개일 때, 3개일 때, 4개일 때, 5개일 때,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그치? 그런데 지금 아래만 봐도 415번 20개의 테이블을 가지고 얘기를 한대. 그러면 확률 변수가 0부터 20까지가 되는 거야. 쉽게 얘기를 하면은. 조금 과하긴 한데 오케이 할 수는 있겠다는 거지. 그렇지? 왜냐면은 우리가 독립시행이라고 하는 행동을 통해서 문제를 정리하는 방법은 앞 단원에서 분명하게 배웠으니까. 그치? 문제풀이 방식은 뭐였어? 결국은 NCR, P의 R제곱, Q의 N-R제곱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다는 것이고. 됐죠? 자, 그때 다시 한번 봐봐. 0일 때 1, 2, 3, 4, 5 1대라고 얘기를 했는데 10%가 불량품이래. 그러면 0개가 나올 확률은 어떻게 구하면 돼? 일단은 전체 5개죠. 5씨 0이 되겠고, 불량품이 나오는 그 개수가 0개, 나머지가 10분의 9의 5제곱이 되면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의 값은 뭐가 되는 거야? 10분의 9의 5제곱이 되는 거야. 다시 한번 이번에는 여기는 뭐가 돼? 10분의 1 곱하기 10분의 9의 5제곱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지. 그지? 4제곱 소리. 다시 여기는 10분의 1이 이번에는 2개, 10분의 9가 3개 이런 식으로 맞춰서 하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는 좋아. 표랑 똑같은데 뭐. 그럼 여기서도 얘를 구해야 되는데 이거는 괜찮겠어? 이게 문제지. 여기서 문제를 이해해야,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방식으로 이용하고 싶은 건 당연한 이치인 거잖아. 기존에 했던 방식으로 똑같이 이용하고 싶은 건 당연한 이치인데, 문제는 그걸 똑같이 적용을 하고 싶은데 왜 그걸로 못하냐는 거야. 그 이유가 너무 숫자가 커. 근데 주어진 문제를 봤더니 확률 변수 X가 몇이래? 1 이상일 때래. 굳이 이걸 다 구할 필요가 뭐 있어? 어떻게 해주면 돼? 1에서 얘를 빼면 되겠지? 그러니까 정답은 일단 4번이야. 됐죠? 그냥 구하는 거는 뭐 어렵진 않네. 왜냐면은 실제로 얘를 물어본 거기도 하니까. 됐죠? 넘어갈게요. 자, 넘겨놓고 이야기를 할게. 아직 여긴 안 끝났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에서 봐봐. 결국은 주어진 문제에서의 확률 변수라고 하는 우리가 궁금한 주어는, 주어진 문제에서의 궁금한 주어 파트는 결국은 주어진 상황에 대한 횟수였다는 거야. 횟수.
예방접종을 맞았을 때 뭐 항체가 생성되는 횟수, 뭐의 횟수, 이런 것들. 일반적으로 물어보는 확률에서는 공의 무슨 색깔 공의 개수, 이런 형태들이었지만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시행 횟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다 집어쳐놓고 다 괜찮아.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걸 할 수 있겠냐고. 못하잖아. 문제는 여기가 숫자가 너무 크잖아. 그치? 여기까지 들어오려고 하면은. 근데 우리는 통계라고 하는 단원이 이 별표 EX와 VX를 구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얘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우리에게. 그럼 다른 방법을 취하자. 언제? 독립시행에 대해서는 너무 그 확률 변수 자체가 너무 많이 잡히는 경우를 많이 보니까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이항분포라고 하는 확률 분포에 대한 형태를 따로 정의를 해서 따로 풀자고 이야기를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제시한 게 보이는 것처럼 이항분포라는 거야. 이항분포는 어떻게 제시를 할 거예요? 시행 횟수를 여기다가 쓸 거고, 여기에다가 그때의 확률을 쓰도록 하자고. 그때의 확률. 그래서 이항분포의 형태는 기본적으로 B하고 N, P라고 표기를 합니다. 근데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지금 주어졌지만 맨 첫 번째 있었던 확률, 그냥 기본적인 확률 변수를 통한 기본적인 문제풀이 방식이랑 그렇게 차이가 안 나야 한다는 게 핵심이야. 그냥 시행 횟수, 그때의 확률. 이때 우리는 EX를 어떻게 구할 거야? NP. 분산을 어떻게 구할 거야? NPQ. 이때 Q는 1 빼기 P고요. 이때 표준 편차의 형태는 루트 NPQ. 이렇게 정의를 하자는 거죠. 문제를 푸는 방법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 왜냐면은 MP, MPQ를 못 외워가지고 문제가 허덕이는 건 아니거든. 근데 생각해보면은 이렇게 하나를 잘 해서 배워놨으면은 그래도 한 몇 개월은 기억이 나야지. 사실 그렇지 않겠어? 몇 개월은 기억은 나야지, 인간적으로. 하다못해 우리는 지금 뭐 다른 학교들 비해서 좀 더 시험을 확통을 일찍 본 건데 2학기 때가 돼가지고 친구가 뭘 풀고 있어. 야, 이거 뭐 이렇게 푸는 거잖아. 이 정도의 얘기 정도는 해야지. 그게 지금 공부를 해서 마무리 지어놓은 상태 아닐까? 응? 그 정도까지는 해줘야 한다는 거지. 근데 그걸 할 때 중요한 거는 결국은 얘네들의 스토리가 어땠는지. 그래서 일단 P는 기본적으로 2분의 1이 되겠죠. 20P가 10이니까. 됐죠? 그리고 X제곱에 대한 평균이 나왔어요. 다시 한번 X제곱에 대한 평균이 나왔어. 이건 어떻게 구해줄 거야? 분산을 통해. 어디를 가도 X제곱의 평균은 무조건 분산을 통해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구할 거예요? X제곱의 평균에서 X의 평균의 제곱을 빼주시면 되겠죠. 원래 기존에 X제곱의 평균이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구했어? 확률 변수 표에서 어차피 X에서 X제곱으로 올려서 곱해서 해줬지. 근데 그 방식을 지금은 못하는 거야, 이항분포는. 그래서 무슨 대체 방법이 있어? 분산을 이용을 해서. 근데 분산은 우리가 또 어떻게 구하기로 했어요? NPQ를 이용을 하고 했으니까 NPQ를 이용을 해서 5를 만들어 줄 수 있고, 그래서 분산이 5가 됐을 때 X제곱의 평균의 형태가 X의 평균의 제곱에서, 근데 X의 평균이 어차피 10이니까 이쪽에서 100이 나오겠고, 넘어가면 X제곱의 평균은 105가 나와치겠지. 아까 분산은 5였으니까 더해주기만 하면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똑같아. 3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지는 시행을 6번 반복할 때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항분포를 사용을 하고요. 시행 횟수가 6번. 그때 3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진다고 했을 때
두 개는 앞면, 한 개는 뒷면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어요. 잠깐만, 이게 뭐였냐? 그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해주게 되면은 어쨌건 보이는 그대로 두 개가 앞면, 한 개가 뒷면이 나오려고 하면은 결국은 2분의 1 앞면이 두 개, 뒷면이 하나가 나오게끔 설정을 해주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앞에다가 횟수를 곱해주는 건 선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앞뒤, 앞뒤앞, 아이고, 뒤앞. 됐죠? 그래서 몇 가지? 세 가지를 써주는 것도 오케이. 여기서 3C1을 쓰는 것도 오케이. 됐죠? 3C2든 3C1이든 직접 세는 거든 좀 이해를 세 개 다 같이 동시에 해줬으면 좋겠고, 계산한 결과가 뭐가 나오는 거야? 8분의 3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 그때 이 녀석이 나오는 8분의 3이 나오는 확률을 이야기를 했으니까 시행에서의 시행 횟수가 6번일 때에 나오는 확률을 8분의 3을 이야기를 한다는 거. 그때 평균은 어떻게 구하기로 했어요? EX는 어떻게 구하기로 했어? MP 그대로 곱해주자고 했으니까 약분을 해주면은 4분의 9가 되겠죠. 자, 여기서 이때 질문. 얘 어떻게 구해? (3분의 1의) 제곱 vx로 구해주시면 되겠죠. 일단은 이 상태가 조금 더 필요하고, 똑같아. 그럼 그대로 일단 30% 시청률을 가지고 있는데 임의로 500가구를 조사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됐죠? 이걸 우리는 독립시행으로 인지를 먼저 하셔야 되고, 어차피 맨 마지막에 이런 분산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하니까 이항분포 형태로 확률 분포 상태를 궁금해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항분포 형태로 정리를 하면은 500가구에 대해서 시청률은 10분의 3이다로 정리를 해주자는 거지. 이 상태에서의 VX 분산 형태를 구해주게 되면은 둘이 곱한 다음에 거기다가 10분의 7까지 한 번 더 곱해주시면 되겠죠. 즉 500 곱하기 10분의 3 곱하기 10분의 7이 되겠고, 100이 없어지고 정리하면은 105가 나와지겠지. 9분의 1을 곱하자고 했으니까 정리하면은 3분의 35가 나와집니다. 오늘 1학년들 좀 일찍 와가지고 계속 문제 풀고, 뭐 니네도 뭐 비슷하게 당연히 했겠지만 점과좌표, 직선 막 이런 원 이쪽을 하고 있는데, 그쪽을 할 때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독해가 중요하거든. 느끼긴 하잖아, 읽고 풀어야 된다는 것은. 그치, 당연한 얘기지만. 근데 읽은 형태가 이 내용에 무엇이 안 돼도 나머지 부분까지는 일단은 갖고 오는 게 맞다는 거지. 원하는 건 봐봐. 일단은 50원짜리 동전 2개와 100원짜리 동전 4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의 기대값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기대값이라고 하는 형태를 뭐라고 할 거야? EX라고 표기해 주도록 합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항 정리에서의 개념이 살짝 필요해. 확률 변수 X를 무엇으로 잡을 거냐면은 50원짜리 동전 개수라고 잡을게요. 그럼 확률 변수 X가 50원짜리 동전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50원짜리 동전을 선택할 수 있는 개수는 0개, 1개, 2개 말고는 있을 수가 없겠지. 그치? 그럼 여기서 질문. 50원짜리 동전이 만약에 0개면 우리는 얼마를 받는 거야? 얼마? 300원이 되겠지. 50원짜리가 0개라는 얘기는 100원짜리를 몇 개 뽑았다는 얘기야? 3개 뽑았다는 이야기니까 충분히 이해하죠. 됐지? 그러니까 0개를 받았을 때는 300원인 거고 1개를 뽑았을 때는 250원, 2개를 뽑았을 때는 200원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0개를 뽑았을 때의 확률은 뭐가 되는 거야? 정리했을 때 5분의 1이 나와요. 마찬가지 5분의 3이 나오고 마찬가지 5분의 1이 나옵니다. 됐죠? 됐지? 여기까지는 됐니? 됐어? 잘 봐. 내가 2번을 보여줄 거야. 2번, 3번을 보여줄게. 근데 우리는 을에 어떻게 하냐면은 받을 수 있는 금액의 기대값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근데 X를 일반적으로 지금 방금 어색하지 않았지? 0개, 1개, 2개. 그치? 그럼 우리는 기대값을 구한다고 했을 때 자연스럽게 EX를 구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 0 곱하기 5분의 1 플러스 1 곱하기 5분의 3 플러스 2 곱하기 5분의 1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거지. 계산을 해줬더니 뭐가 나오는 걸? 1이 나오는 걸 볼 수 있고. 됐지? 그럼 기대값이 1이야? 기대값이 1일까? 뭐가 좀 이상하잖아. 왜? 우리는 이 1이 뭐야? 이 1이 뭘까? 나온 계산 결과가 우리가 여기에서 궁금해한 것은 평균을 궁금해한 거거든. 근데 평균은 누구의 평균을 이야기를 하는 거야? 0, 1, 2라고 하는 확률 변수들의 평균인 거야. 근데 확률 변수를 지금 뭘로 잡았어? 50원의 개수로 잡았잖아. 언제? 3개의 동전을 50원짜리와 100원짜리가 있을 때 3개의 동전을 꺼낸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때 3개의 동전을 아무렇게나 섞어서 뽑으면은 다시 한번 무슨 뜻이야? 3개의 동전을 섞어가지고 딱 뽑잖아. 평균적으로 50원짜리는 하나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 얘기야 그냥. 그러니까 동전이 평균적으로 50원짜리가 1개가 나온다는 얘기는 평균적으로 100원짜리가 몇 개 나온다는 얘기야. 2개가 나와야 되겠지. 동전을 총 3개 뽑는데. 그러니까 평균 금액은 얼마인 거야? 250원이 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 이렇게 유추하는 방식이 존재하는데 한 개가 더 있어. 어차피 우리가 X가 50원짜리 동전의 개수잖아. 50원짜리 동전의 개수 맞지? 그럼 우리가 50원짜리 동전의 개수가 X개면은 상금을 Y1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상금은 어떻게 구해? 바로 50원짜리는 X개, 그리고 100원짜리는 몇 개? 3 빼기 X개로 만들어주면 되겠지. 맞죠? 그럼 계산하면 뭐가 나와? 300 마이너스 50X가 Y라고 만들어져요. 근데 우리는 어차피 상금에 대한 기대값을 궁금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마이너스 50x 더하기 300을 구해주는 게 문제가 되겠고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50 2x 플러스 300이 되겠죠. 근데 EX가 1이었으니까 계산 결과 그래서 뭐가 나와? 250원이 나오는 거야. 됐죠? 이게 이안이야. 그런데 어차피 그러면 상금의 기대값을 구하고 싶은 거면
확률 변수 자체를 상금으로 생각했으면 어떻냐는 거지. 어차피 300원을 받을 확률이 5분의 1인 거고 250원을 받을 확률이 5분의 3인 거고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거니까 앞에부터 300 곱하기 5분의 1 플러스 250 곱하기 5분의 3 플러스 200 곱하기 5분의 1로 계산해주면 될 일이라고. 오케이? 됐어요? 정리는 이런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페이지 78쪽이고요. 자, 이번 부분은 이제 확률 분포를 조금 더 조사를 해보자 라고 하는 건데 이제껏 확률에 대한 내용에서 묻고 싶었던 것은 결국은 확률 변수가 끊어지는 상태들이었는데 만약에 그 주어진 확률 변수가 끊어지지 않고 조금은 연속적으로 숫자 배정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근데 너무 어렵게 받아들이지 말고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딱 하나야. 지금부터는 넓이가 확률이라고. 요거 하나만 기억하자는 거야. 근데 정의 자체를 어디부터 어디까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0부터 2까지라고 이야기를 했고 0부터 2까지 그러면은 넓이가 확률이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0부터 2까지의 총 합은 뭐가 돼야 되겠어? 1이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야? 넓이가 1이라고. 밑변이 2, 위에 변이 1, 높이가 a니까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진행한 게 1이 되니까 a 값은 그대로 3분의 2가 되는 걸 볼 수 있겠지. 자, 여기도 좀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자, 그때 여기서 어떤 직선이 있대? 보이는 그대로 y는 2k 괄호 x 더하기 1. 어떤 직선이야? 마이너스 1, 0을 지나는 직선이 되겠지. 근데 직선이 아래로 내려가면은 함수 값의 형태가 음수가 나와서 우리는 그러니까 방금 편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넓이가 확률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은 그때의 함수값 길이 형태를 우리는 확률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위쪽으로 올라가는 직선의 형태여야 한다는 거. 자, 또한 이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결국은 궁금한 건 첫 번째 뭐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둘러싸인 넓이를 먼저 구하도록 하자고. 1, 몇 지나나 확인을 해봤더니 1, 몇 지나요? 4K를 지나는 걸 볼 수 있겠고 높이가 4K 거래 길이가 2가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전체 넓이가 몇인 걸 알 수 있어?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해주면 넓이가 1. 그래서 K가 뭐여야 돼? 4분의 1인 걸 볼 수 있겠죠. 됐죠? 그때 어디부터 어디까지? 자, 여기를 읽어야 돼. 확률 변수 x가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1까지 둘러싸여진 무엇을 구해달래? 확률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우린 뭘 구하면 돼? 빗금치는 빨간색 파트 부분의 넓이를 구해주시면 된다는 거. K가 4분의 1이었으니까 직선 자체는 2분의 1에 괄호 열고 x 더하기 1이라고 할 수 있겠고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하면은 높이가 4분의 1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잠깐만. 선빈아, 너 일찍 잘 왔다. 너도 기출 먼저 봐. 어제 것도 공부할 거리는 많은데. 스카는 했어야 돼, 틀린 거. 많이 했어. 답은 다 해야 돼, 근데. 봐. 쏘리. 됐죠? 그거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넓이 구해주면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확률은 무엇이다? 넓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 일단 넘길게. 여기 부분들 조금 그러니까 위에 걸 보고 할 문제가 아니라 내가 여기에 대한 설명을 그러니까 그냥 스킵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쌤이 여기 490번에 대한 설명을 한다고 해서 지금 이게 이해가 될 부분이 아니라서 그래. 그래서 일단은 지금 넘어가서 정규분포 상태까지 얘기를 할게. 이건 가지고는 가야 돼. 그리고 여기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부터가 메인이에요. 갑니다. 자, 정규분포 평균이 m이고 표준편차가 시그마인 녀석이 존재를 한대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정규분포란 자연현상이나 사회적인 현상을 확률 분포표로 낸 형태를 이야기를 해요. 아주 자연스러운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계산 결과를 우리는 뭘로 나타낼 거야? 그래프의 형태를 요런 식의 모양의 형태로 나타내고 요런 식의 모양의 좌우가 대칭인 그래프의 모양을 일명 종모양이라고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종모양이라고. 그럼 일단은 가운데 선이 뾰로롱 뭐가 있어요? 여기에 지금 정규분포 여기 먼저 할게. m, 표준편차의 제곱이라고 얘기를 할 건데 이때 딱 가운데 뭐가 있어? x는 m이라고 하는 친구가 존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때 그러면 확률 변수가 x는 m을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으로 나뉘는 거야. 양수음 순지도 몰라. 근데 m을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으로 나뉘는 것 뿐인 거야. 그럼 넓이의 총합은 일단 뭐야? 근데 가운데 좌우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오른쪽 B끝만 친 친구들의 넓이의 총합은 몇이어야 돼? 0.5라는 걸 확인하시면 돼요. 이게 다야. 자, 한 번 더 가볼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 정규분포라고 두 개 준 녀석을 비교를 해보면 결국은 문제에서 m의 값을 20으로 그리고 표준편차를 4로 잡는다는 거 아니야? 됐죠? 그럼 m에다가 20을 잡고 표준편차에다가 4를 잡으면 더하면 뭐야? 24죠? 됐지? 다시 여기도 m 더하기 여기다가 4를 집어넣으면 6이니까 여기는 뭐가 돼? 26이 되는 거야. 같은 방식으로 여기는 뭐가 돼? 28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지. 됐죠?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볼까? 그럼 정리가 어떻게 돼? 그래프를 다시 그리는 거야. 어떤 그림? 여기서 항상 얘가 따라다녀야 돼. 정규분포인데 읽어. 평균이 20이고 표준편차가 4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거야. 이때 평균은 어디를 얘기를 해? 가운데 연결된 선의 위치를 이야기를 해.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뭐가 뭐라고 했어? 표준편차가 뭐라고 했어? 4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표준편차가 4라고 하는 이 표준편차가 보여주는 건 뭐야? 바로 그래프의 모양이야. 얘들아, 그래프의 모양이라는 거야. 그리고 표준편차는 클수록 퍼져 있어. 표준편차가 작을수록 좁아져 있고 몰려 있다는 뜻이에요. 어디로? 평균으로서. 그래서 점수 분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평균이 몇 점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평균이 몇 점인데 표준 편차가 몇인지까지 이야기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 근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다시 봐봐. 표준 편차가 클수록 평균으로 붙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표준 편차가 다시 거꾸로 얘기했다.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붙는 거야. 표준 편차가 클수록 퍼지기 시작을 한다고 생각하자고. 됐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일단 기본적으로. 그럼 가운데가 20이라고 했을 때 정리가 이런 식으로 움직여지는데 원하는 게 뭐래? 확률 변수 x가 12보다 크거나 같고 28보다 작거나 같았을 때의 무엇을 구하래? p. 뭘 구하래? 확률을 구해달래. 다시 몇부터? 12부터 몇 가지? 28까지. 이때의 확률을 구해달래. 근데 우리가 이 세 개에서 확률은 무엇을 얘기를 하기로 했어? 넓이 얘기를 하기로 했다는 거지. 아이 근데 이 넓이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 대체? 근데 그 넓이를 표현해주는 방식이 여기에 나와요. 바로 그게 뭐야? 바로 정규 분포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죠? 이거 하나 안 뺐네. 여기 m 대신 뭐 넣으면 돼? 평균이 20이었으니까 20을 넣으면 되겠지. 근데 이 표의 사용 방법은 새록새록 좀 기억 있지 그래도? 없니? 사용 방법은 뭐야? 가운데선 이게 뭐였어? 평균이었지. 얘로부터 오른쪽밖에 확인이 안 돼. 아니 왼쪽은 대칭이잖아. 근데 지금 여기에서 그 확인에 대한 시작 지점을 가운데 평균 지점 기준으로 오른쪽 얼마만큼 가냐를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는 20부터 몇 가지를 원하는 거야? 28까지를 원하는 거잖아. 그럼 20부터 28까지 둘러싸인 이만큼의 넓이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20부터 28. 그 x가 28일 때의 넓이를 0.4772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20부터 28까지는 몇이 커졌어, 숫자가? 8. 그리고 20부터 12까지는 몇이 내려갔어? 8이잖아. 그리고 좌우 그래프가 대칭인 그래프 아니야? 그러면 결국은 왼쪽에 노란색 넓이는 뭐겠어? 똑같이 0.4772가 되는 걸 볼 수 있겠지. 그렇기 때문에 둘에 대한 넓이의 합의 계산 결과는 그냥 둘의 합 0.9544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됐나요? 됐죠? 자, 한 번 더 볼게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어려운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그냥 종 모양의 그림을 가운데 평균 기준으로 그려주고 오른쪽 왼쪽 어떤 넓이가 설정이 되느냐만 보면 된다고 이야기를 한 거야. 자, 간다. 근데 문제를 봤더니 다 정확하게 봐야 돼. 확률 변수 x가 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일단 됐지? 그럼 어떤 정규 분포를 따르는 거야? 평균이 10, 표준 편차가 2인 녀석을 따른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대로 그래프의 모양은 여전히 종 모양, 가운데가 10인 녀석인 거지. 여기서 무엇을 궁금해하고 있어? 10부터 14까지 둘러싸인 넓이를 궁금해한다는 거야. 확률 변수 x가 10부터 14 사이일 때의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다시 한번 여기서는 뭐가 어떻대? 평균이 20이고 표준 편차가 3인 녀석을 따른대. 여기도 그래프 그려볼까요? 똑같이 생겼는데요. 상관없어. 어차피 빗댈 것도 아니고. 표준 편차가 3인 그림일 뿐인 거야. 그럼 이 그림에서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20부터 K까지를 궁금해한대. 됐죠? 그럼 그 넓이가 같은 걸 이용을 하면 돼. 됐지? 근데 모양도 다르고 시작 위치도 달라. 약간 합리적인 의심은 이런 느낌이야. 여기가 4만큼 커졌으니까 여기도 4지 않을까? 딱 이런 생각? 할 수 있는 생각이지 충분히. 그치? 근데 그러려고 했으면은 그래프의 모양이 똑같았어야 되겠지. 근데 지금 그래프의 모양이 똑같지 않다는 걸 어딜 보고 알 수 있어?
그치. 표준 편차를 보고 알 수 있어. 표준 편차가 클수록 더 퍼진다고 했으니까 조금 더 멀리 간다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은 1번이랑 2번은 정답이 될 수는 없다는 거야. 같은 만큼보단 더 멀어졌겠지. 얘가 좀 더 멀리 갔으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됐어요? 자, 그럼 잘 봐봐. 우리가 그러면은 이 대체제를 마련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이걸 떠올려 볼까? 분수는 항상 분모가 똑같이 정리가 돼? 당연히 아니지 않아? 예를 들어 3분의 1과 4분의 1이 있다면은 우리는 현 시점에서는 3분의 1과 4분의 1이 누가 더 큰지를 알지만 예를 들어서 8분의 5와 뭐 17분의 9라고 이야기를 해보면 누가 더 큰지 좀 애매한 녀석들을, 그러니까 생소한 숫자들을 확인을 해보면은 어떻게 될지를 좀 비교를 직접 해봐야 되잖아. 그러기 위해 무엇을 해? 통분이라는 작업을 하죠. 통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하는 거야? 분모를 같은 형태로 맞춰 놓는 거지. 여기까지 됐지? 같은 형태로 맞춰 놓는 건데 여기도 통분과 같은 작업이 하나가 존재를 하고 그 형태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할 거냐면 표준화라고 이야기를 하도록 합시다. 표준화란 주어진 정규분포가 아니라 다른 정규분포를 따를 수 있게, 그 정규분포가 뭐야? 바로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분포를 얘기를 하고, 이 정규분포 상태를 우리는 표준 정규분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다 쓸게. Z를 표준 편차분의 주어진 값에서 빼기 평균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X 확률 변수 X가 10부터 14까지, 이쪽에서는 20부터 K까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표준화 작업을 똑같이 해볼게. 그대로 여기서 그림 똑같이 요 정규분포를 따르는 걸 그대로 진행을 하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돼? P 똑같아. 뭐 분의? 표준 편차 분의 주어진 값이 10 빼기 평균 10. 됐어요? 뭐가 돼? 0이지. 가운데 연산은 Z로 바꾸기로 약속을 합시다. 임의로. 다시 얘도 바꿔볼까? 뭐 분의? 표준 편차 분의 주어진 값 14 빼기 평균 10. 14 빼기 10 하면 4니까 약분하면 2가 되겠지. 그러니까 지금 빨간색 표시를 한 형태가, 이 말 잘 들어야 돼. 빨간색 표시를 한 형태가 표준 정규분포로 넘어가게 됐을 때는 요만큼을 조사한 거랑 같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한 번만 더. 오늘 할 얘기 이거면 끝나. 여기는 정규분포가 얘를 따른다고 했으니까 표준 편차분의 주어진 값 20 마이너스 원래의 평균 20. 여기도 똑같이 0부터 출발이 되겠고, 오른쪽이 똑같이 표준 편차분의 주어진 값이 K 마이너스 평균이 되겠고, 그대로 3분의 K 빼기 20인 형태가 되겠지. 다시 이게 뭘로 바뀐 거야? 표준화를 통해 지금 Z는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하는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를 따를 때에 이 확률을 바꿔서 환산을 한 거야. 그러니까 같은 그림으로 다 같이 몰려 있다는 거지. 그리고 양쪽에 이 두 값이 어떠고 싶은 거야? 우리는 같고 싶다고. 그럼 얘가 어디여야 돼? 당연히 2여야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얘가 1려면 K가 몇이어야 돼? 3번이 정답이 된다는 거죠. 할 얘기가 끝났어. (503입니다) 일단은 뭔가 좀 복잡해 보이는 요 녀석 정리해봤더니
33과 13 사이에 있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일단 됐죠? 그때 이 확률을 구하라고 했고요. 자, 그럼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야. 그럼 뭐 하면 돼? 그래프를 그려서 넓이를 구하면 돼. 근데 우리는 그래프 그린다고 넓이를 알아? 근데 넓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 이 표밖에 없어. 근데 표가 따르는 게 뭐야? 표준 정규분포야. 그러니까 얘가 따르는 정규분포는 뭔데? 얘인데? 얘는 표준 정규분포가 아닌데? 그러니까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게 바꿔줘야 돼. 그 과정을 우리는 표준화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럼 이제 뭐 해줘? 표준화에 똑같이 맞춰서 바꿔줘. 그럼 어떻게 돼? 뭐분의? 표편분의 주어진 값에서 빼기 평균 과 Z로 바꿔주기로 했고, 표준 편차분의 주어진 값 마이너스 평균으로 정리를 해주자고. 13 빼기 25 하면 마이너스 12가 되니까 값이 뭐가 돼?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1.5가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다시 33 빼기 25 하면은 8이니까 이쪽은 1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지. 됐죠? 이제 그림을 그려줄 수 있어. 어떤 그림이야? 가운데가 0이면서 오른쪽은 1, 왼쪽은 좀 더 같겠지. 마이너스 1.5까지의 넓이. 근데 넓이는 항상 어디 쪽밖에 못 구한다고 했다? 가운데 선 기준으로 오른쪽밖에 못 구한다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0부터 1까지에 대한 넓이는 뭐라고 할 수 있어? 기본적으로 0.3413이라고 할 수 있고, 이쪽 왼쪽에 대한 넓이는 0부터 마이너스 1.5인데요. 근데 왼쪽에 있는 1.5까지 가는 0.4332까지도 넓이가 똑같아지는 걸 볼 수 있겠지. 그럼 뭐 해주면 돼? 더해주면 되겠지. 자, 이때 봐봐. 끝났어, 할 얘기는. 507번입니다. 뭐 해주면 돼? 표준화해서 정리해보면 돼. 마찬가지야. 정규분포 따르는 거 어쩌고 있네? 표준화해서 정리해주면 돼. 내가 여기서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서 분명히 애를 먹어서 문제가 이해 안 되는 문제가 하나가 등장을 해야 돼. 그걸 골라내기 위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야. 표준화하는 얘기가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닌 것 같지? 근데 기억 속에 없었잖아.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내용이 안 되어 있다는 거야, 결국은. 지금 쌤이 얘기한 이 스토리라인을 절대 벗어나지 않아요. 넘겨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표가 나왔다는 얘기는 표준화를 통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란 얘기야. 어차피 똑같은 상황을 세워줘야 돼. 일단은 문제를 찾아야 돼. 근데 애를 먹는 문제가 분명히 하나가 있을 겁니다. 고생하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 여기도 똑같아. 360명이 공무원 임용해서 4,500명 응시했다. 똑같은 문제가 되겠고, 됐죠? 자, 이때 하나 더. 우리는 이항분포가 주어졌을 때 평균과 분산을 구해줄 수 있었지. 평균을 어떻게 구해? MP? 그치? 분산을 어떻게 구해? MP, Q. 됐지? 약분을 해주면은 몇이냐? 18이니까 36이 됐겠네. 36은 분산은 표준 편차의 제곱이었지. 그래서 이항분포를 가지고 우리가 구한 평균과 분산, 즉 표준 편차의 제곱의 형태를 어디로 가지고 올 수 있어? 바로 정규분포로 가지고 오는 게 가능해. 언제? 항상. 원래 항상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데 그냥 항상으로 알아들어도 전혀 문제가 안 돼. 그래서 이렇게 끝. 그럼 이제 똑같은 문제가 됐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똑같은 반복을 해서 자리를 잡아놔야 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거를 한두 번을 풀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시 여기도 이제 똑같은 방식이 되겠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필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결국은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봐봐. 우리가 그런 얘기를 생각하면 돼. 야, 나 수학, 여기서 예를 들어서 나 수학 80점 맞았어.
그리고 이제 국어를 이렇게 봤어. 그래서 야, 너 수학 졸라 못하네. 딱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뒤집어질 이야기지. 딱 봐도. 그렇지 않아? 영어는 엄청 잘 봤네. 우린 지금 고등학생이 된 적이 좀 됐으니까 이해하지, 충분히. 그지? 왜냐면은 평균으로부터 결국 얼만큼 많이 떨어졌냐가 중요하지, 내가 받은 점수가 절대평가는 아니잖아. 우리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를 해줘야 돼? 기준을 똑같이 만들어줘야 되고, 평균과 표준편차와 값이 주어졌으니까 셋 다 표준화를 해서 가운데 0을 기준으로 어디 있느냐를 살펴보는 문제야. 그래서 모든 문제들이 다 표준화를 하는 문제거든. 근데 쌤이 여기서 설명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어차피 문제를 실질적으로 풀어야 되는 상황이야. 솔직히 2학기 때로 가지고 간다고 해도 이 표준화 틀을 절대 변하지 않아. 표준화는 까먹을 수 있어. 근데 이렇게 해서 푼다라고 하는 것들은 기억이 나줘야 되고, 숙제를 해보면은 유형이 통으로 안 되는 게 몇 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건 통으로 가지고 와. 해결을 다시 하면 되는 거니까. 오케이? 됐죠? 이거